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22% 상승 마감, 시가 갭을 좀 많이 띄웠는데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뭐 어찌됐건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29%, 얘도 갭 띄우고 시가 고가 형태로 쭉 좀 밀리는 상황. 이 시가 고가 형태의 캔들을 좋아하는 주식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시가 고가 형태는 사실 경계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다. 그만큼 어떤 매수세가 하나도 없이 그냥 시작과 동시에 매도세에 눌려서 봉이 캔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날도 거의 시가 고가 형태로 봉이 생기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생겼기 때문에 뭐 큰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뭐 이렇게 엄청 이렇게 강한 양봉의 출현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조정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조금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요 정도 그냥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양봉을 이렇게 뽑아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 수급을 말씀 안 드렸네요.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 안에서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뭐 계속해서 개인이 끌어주는 장이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은 뭐 어떤 포인트를 잡을 게 없이 그냥 뭐 오늘도 필요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뭐 딱히 시황에 대해서 코멘트 드릴 거는 좀 없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리딩반은 삼육물산을 가지고 있던 거를 시원하게 슈팅이 나와서 잘 팔고 나왔습니다. 물론 슈팅 길이가 나온 거에 비해서는 뭐 조금 덜 먹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저희 이제 리딩반에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뭐 시가 갭을 예를 들면 뭐 10몇 프로를 뜬다든지 뭐 상한가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점상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정해진 내가 생각하는 폭의 수익만을 내고 그냥 매도를 하는 습관이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트레이더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매매하면서는 뭐 10몇 프로 뭐 20몇 프로 이렇게 먹는 일은 거의 드물지만 저는 1%든 뭐 3%든 5%든 매일매일 따박따박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의 어떤 그 기계적인 매매를 상당히 저는 정말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뭐 오랜 시간 거의 뭐 9년 10년 주식 매매를 해오면서 잘 하다가 갑자기 뭔가 좀 매매가 꼬이면서 계좌가 깨지는 경우들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계좌 잘 하다가 뭔가 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좀 잘 복귀해 보시면 그 답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잘 하다가 꼭 깨지는 경우에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항상 욕심이라는 게 있었고 이 욕심이라는 게 내가 부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그냥 운이 좋게 뭐 상한가를 맞았다거나 막 몇십 프로를 먹게 되면은 사람이 내가 예를 들면 삼육물산을 이번 매매에서 아마 한 20%를 수익을 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매매 때 내가 어떤 산 타점에서 한 3에서 5% 정도 오른 상태에서 깔짝깔짝 되고 있었다. 근데 나는 원래 이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사람이고 이 정도 반등폭이 있는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두 번 20%씩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 나면 여기서 매도가 안 쳐집니다. 그러면서 매매가 꼬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단기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중장기 매매나 뭐 스윙도 뭐 좀 병행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운이 좋게 스윙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갔다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한 스윙치고는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50% 정도의 수익을, 금액도 꽤 많이 들어갔었는데 50% 정도의 수익을 제가 먹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단기 매매가 급속도로 꼬이기 시작하면서 스윙으로 이때 벌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단기 매매로 손실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화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욕심 없이,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하는 가운데 감정이 많이 들어갈수록 어떤 안정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매할 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매수든 매도든 항상 그냥 기계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던 대로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왜 이 슈팅이 나왔는데 뭐 이만큼을 못 먹었냐라고 뭐 말씀하면, 그냥 제가 하는 기계적 매매의 한계치가 사실은 저는 뭐 1%에서 한 10% 정도 사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이상 먹을 생각도 저는 없다. 아무튼 요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한 며칠 전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급등주 눌림목 매매를 할 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봉이 하나 세워졌죠.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한 추세 마디가 하나 나온 거고, 얘가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꺾인 거지만, 이게 이제 길게 보면 상승 추세가 아직 뭐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추가 상승이 기대되어지는 종목 안에서 얘가 상승을 마치고 단기 조정권에 들어가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의 이런 파동들을 먹고자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급등주 눌림목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분 봉이라 이 파동들이 작아 보이지만 되게 커요. 10%, 11%짜리고 여기도 뭐 한 4%짜리고 이런데, 급등주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관점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나뉩니다. 내가 매수를 하는 타점에서 어떤 이런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공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튀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매가 나왔을 때 이런 리바운딩을 노리는 매매, 그러니까 반등을 노리는 매매, 그러니까 이 관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반등이 이렇게 나와도, 그러니까 정말 아주 힘이 좋고 돈이 많은 세력이 붙으면 이런 투매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웬만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투매의 길이보다는 반등의 길이가 짧죠. 그러면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예 추세를 깨고 하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저점을 지키면서 다시 횡보를 거쳐서 이 하락 때 생긴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추세를 돌리는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급등주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리바운딩을 노리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추세가 전환되면서 파동이 나오는 이 파동을 먹으려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삼육물선은 두 개가 다 나온 건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정말 오늘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요.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얘가 일단 한 번은 나온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120분 봉이 어디 갔죠? 갑자기
저는 3분봉상 120분봉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하락에 대한 리바운딩이 일단 한 번은 나온 거예요. 근데 리바운딩이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종목들이 움직임이라는 게. 그래서 하락에 대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하루 뭐 이틀 3일 혹은 뭐 5일 6일 그 이상도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하루 이틀 정도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종목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제 스마트한 매매가 되면 리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짧게는 하기가 좀 힘들어서 크게 굵직굵직하게 반스윙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개인 매매를 하게 된다면 타점을 잘 잡아서 이 구간 안에서의 뭐 한 3, 4%를 먹고 눌리면 이렇게 이제 지지받는 걸 확인하면서 또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이 파동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어려운 거는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하면서 이렇게 횡보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건 좀 쉬워요. 괜찮죠. 근데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사람 심리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고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네. 아무튼 삼육물산 제가 매매를 했는데 아주 좀 배울 점이 많은, 배울 점이 아니, 말을 잘못했습니다. 배울 점이 아니라 뭔가 생각해볼 점이 많은 그런 매매였던 것 같고요. 워낙 뭐 끼가 좋은 종목이라 별로 뭐 별로 걱정도 안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가 기준봉 이렇게 뽑아주고 나서 어떤 5일선에서의 반등이 어떻게 보면 생략된 거거든요. 1일차, 2일차 이렇게 나오고 한 3일 정도를 이렇게 쉬다가 7.5일선 구간에서 좀 지지받는 척 하다가 살짝 깨고 결국은 11선이 올라온 이 구간에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오늘 뭐 일단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저희 이제 리딩반에서는 오성첨단 소재를 일단 수익권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얘도 삼육물산이랑 놓고 보면 매매자 거의 뭐 캔들도 좀 흡사하고 매매한 자리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방금 설명드린 삼육물산이랑 정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얘가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이 구간 안에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저점에 아주 매수가 잘 됐죠. 제가 예전에 별명이 저점 귀신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저점을 진짜 너무 잘 잡아서 제가 뭐 14년, 13년, 14년, 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도 증권사 있을 때 이제 리딩을 했었거든요. 이때는 진짜 저점을 너무 잘 잡아서 너무 호가를 정확하게 찍어내서 물량을 못 먹고 가는 바람에 막 매수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너무 저점을 잘 잡아서 리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을 정도로 이때는 저점을 진짜 잘 잡았었죠. 아무튼 잠깐 잡설이 있었고요.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각이 아직은 깊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저점이 그래도 잘 잡으면 이런 구간 안에서의 또 이런 4%, 5%짜리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어찌됐건 이제 리딩이라는 것은 템포가 좀 길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매도 사인이 좀 못 나왔어요. 그리고 좀 이런 구간 안에서의 그 기술적 반등은 급하게 나왔다가 급하게 죽는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대응하지 않으면 슈팅이 훅 나왔다가 훅 꺼져 버리죠. 대신에 빠르게 저점만 잘 잡으면 빠르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 이 파동을 먹는 매매는 하락각을 어떤 한 파동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놓으면서 하락각을 멈추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견뎌내야 하는 좀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세력들이 이 매집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털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거의 두 가지를 쓸 때는 딱 두 개입니다. 지치게 한다. 공포감을 준다. 지치게 하는 건 뭐죠? 계속 이런 어떤 작은 진폭으로 주가를 끌어가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씩 툭툭 하면서 저점을 깨요. 그러면서 공포감을 줘서 물량이 나오면 그걸 받아먹고 다시 올리는 이런 작업 행위를 하게 되고요. 이런 작업 행위를 이제 뭐 보통 뭐 하루 이틀,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좀 해놓고 준비를, 그러니까 어떤 파동을 한 파동을 내기 위한 준비를 시켜놓고 수월하게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해놓고 파동을 주는 거거든요. 아무튼 예, 그렇게 돼서 오성첨단 소재도 거의 방금 말씀드린 삼육물산이랑 뭐 차트 자체가 뭐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하니까 좀 빼고. 이 하락하던 하방 압력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예를 들면은 기간 조정으로 횡보를 시키면서 이 하락각을 눕힐 수도 있고요. 한번 이런 어떤 그 파동을 하나 주면서 하락각을 눕힐 수가 있죠. 오성 같은 경우는 어떤 파동으로 눕혔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빼면서 이 일단 하락각을 눕혀놨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슬금슬금, 예, 이것도 하나의 이제 뭐 준비 과정,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파동이 나오게 되면 이게 준비 과정이 되는 거고, 파동이 나오지 않게 되면 뭐 이제 뭐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 되는 거겠죠. 일단 뭐 이제 저희 리딩과는 좋은 저가 가격에 잘 사서, 이때 샀던가요? 아무튼 이 정도 가격에 잘 사서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7.51선의 이 가격 기준봉 출현하고 첫날 캔들의 저점 구간을 지켜냈고, 어제 저가보다 위에서 저가를 형성을 해줬고, 7.51선도 지켜주고 일단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아주 이쁘게 양봉 도지로. 뭐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더 떨굴 수도 있어요. 물론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한 번 더 떨구면 여기서 좀 많은 단타꾼들이 좀 털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 11선 올라오면 결국 가격은 1일차의 저점을 지켜주면서 11선 딛고 이렇게 뭐 말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월요일날 이런 식으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저의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상과 뭐 아예 정말 다 벗어나는 이런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11선도 깨고 이렇게 추세를 깨는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제 대응을 해주면 되는데, 아직 뭐 1차 매수밖에 안 된 상태라서 혹시 뭐 더 밀리면 추가 매수해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으니까 매매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기준봉 나오고 1일차에 저점을 만들면서 이런 기준가를 만드는 것 자체도 이런 의미 있는 가격들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가격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오늘 뭐 이거 오늘 정말 좀 좋은 팁을 드릴 수 있는 매매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종목들, 제가 관심 종목들을 찍으면서 뭐 이렇게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오늘 뭐 머큐리는 저점 1일차의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당히 이쁘게 이렇게 캔들을 좀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갈런지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월요일날
한 템포 떨구고 5일선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줄런지, 아니면 추세를 타고 쭉 한 번 더 뽑아 줄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5G 관련주들이 아주 반등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조금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라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5G 섹터랑 같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웨이로 좀 컨트롤이 될 확률이 좀 높겠다 싶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도 하락하던 추세선을 돌리는 기준봉이 출현을 했고, 하루 준비했죠. 하루 준비하고 오늘 슈팅이 나왔는데, 어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혹시 오늘 뜨면 종가 베팅을 해도 괜찮은 자리이긴 했어요. 근데 오늘 일단 시가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오늘 좋은 팁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얘도 제가 시가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가 1분봉으로 봐도 조금 헷갈릴 것 같기 때문에 15초 봉? 30초 봉으로 이렇게 볼까요? 자세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초는 이게 마크가 안 되네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1분봉으로 이제 이게 시가에서 산 게 아니고 시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2% 뛰기 하고 나왔는데, 저는 원래 개인 매매할 때 그렇게 먹는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때 8월 달에 제가 이제 3,300만 원 정도 수익 난 거 이제 뭐 인증을 했었는데, 이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이 다음 영상에서 드렸나 그러는데, 이제 제가 리딩을 진행할 때는 어떤 수익 구간을 조금 반스윙으로 길게 가지고 가는데, 제가 개인 매매할 때는 똑같은 10%를 예를 들어 누군가 누적 수익을 냈을 때 누군가는 한 종목으로 10% 수익을 한 번 매수해서 바이 앤 셀 해서 낸다라고 하면, 저는 1에서 3% 사이의 수익을 3번 내는 사람이고, 그게 저는 좀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원래 먹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남성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시가 이거를 초로 한번 보시죠. 보시면 보통 이제 시가 매매하실 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시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시가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그냥 갈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이 종목 갈 것 같아서, 그냥 갭이 높게 떠서,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냥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가에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이제 초보분들 경우에 어떤 확실한 근거 없이 확률 없이 그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 매매를 할 때는 일단은 이 주식이 오늘 파동을 길이를 한번 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는 뽑고 죽여놓고 여기서 기준봉 세워놓고 조정 구간 거치면서 분봉으로 보시면 준비를 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오후장에 말아 올리면서 종가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종가 베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조금 제가 이 종목을 늦게 봐서 너무 오후장에 고가가 좀 높게 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종가 베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시가를 노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가 일단 이렇게 떠서 봉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이제 막 시가가 떠요. 살짝 원래 보면은 살짝 올랐다가 밀립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죽는 경우도 많아요.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물론 호가창의 배열이나 호가창의 그 느낌들도 좀 많이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초가에 형성되는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출현이 될 때 이런 구간에서 시가 매매를 돌파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 시가 혹은 어떤 시가가 만들어지고 살짝 만들었던 고점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이런 구간에서 사실 때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아무튼 오늘 시가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가 매매 너무 또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먹고 나오고 얘가 이제 추세를 또 유지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면서 매매를 또 이어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는 기법에 대한 설명이 줄을 이뤘고 제가 항상 어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매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 기법이란 거를 설명했을 때 이게 뭐 시청자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뭐 그런 고민들이 항상 많다 보니까 실제로 좀 매매되어지는 것들 위주로 기법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제 틈틈이 뭐 이제 제 방송도 전에 것도 보시고 하시면 뭐 제가 예전에 뭐 계좌 인증한 것도 있고 저번 달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걸로 다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하니까 굳이 뭐 매매 안 됐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기법을 설명 못하고 그렇다고는 이제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신뢰도가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고 판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이 시장에는 정말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걸로 이제 밥 먹고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는 정말 좀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채널이 인기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는 없는 이유가 아닌가 또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한 면이 또 없지 않아 있기도 하죠. 그냥 어떤 그 딱 자극적인 요소들만 모아서 딱딱 이렇게 짧고 굵게 방송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정말 실전 매매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같이 매매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방송 콘텐츠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저도 물론 때때로는 뭐 좀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최근에 드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오늘은 아무튼 매매에 대한 어떤 어제 제가 예측이 좀 틀렸던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는 KMW 어제 제가 이제 어떤 KMW가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올 거라고는 예측은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거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KMW를 매매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었고 KMW를 데이 트레이더로서 이런 이미 한 500% 오른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보다 아직 이제 상방으로 뭔가 좀 공간이 더 열려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로 5G 관련주의 후발주들을 주목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KMW를 매매하지 말아라는 의미로 뭐 이렇게 좀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해일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건 제가 뭐 오해 소지의 발언을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찌됐건 예전에 뭐 이제 아난티도 그랬고 아무리 테마의 대장이어도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가 한번 나오면 저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손을 대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난티랑 KMW는 조금 그 성질이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 KMW 이미 많이도 올랐고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까지 나왔는데 뭐 얘를 우리가 중장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 트레이딩 할 건데 굳이 이 고점에서 뭐 이렇게 위험 감수하면서 매매할 거보다는 KMW도 좋지만 그 뭐 후발주로 따라오는 뭐 예를 들면 오이솔루션도 오이솔루션은 대장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RFHIC나 FR텍 뭐 아까 또 머큐리 뭐 이런 종목들 많으니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도 사실은 똑같이 수익 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데이트레이더니까 어쨌든 3% 5% 10% 먹는 게임하러 들어가는 건데 뭐 대장에서 먹든 뭐 그러니까 테마의 대장을 매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지금 5G 섹터는 좀 또 얘기가 다르죠. 막 잡주들이 설치는 그런 테마에서 테마 대장만 매매하는 거라 이 5G 관련주들은 후발주도 뭐든 다 종목들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먹을 구간이 남아있는 종목들 매매해주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저는 어저께 드렸던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